그럼 이번에는 이제 공수처장 후보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후보자, 이제 인사청문회 쟁점과 변수를 짚어볼 텐데 오늘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도 있고 그 정반대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것이 기대가 우려가 되지 않도록,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그렇게 본인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김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은 이런 사안들입니다. 일단 주택이 없고 18억 원 정도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대치동에 12억짜리 전세를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재산이 너무 적은데 이거 문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한 20억 정도 되는 분을 가지고 재산이 너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좀, 네. 좀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했던 사유가 집이 없어서 청렴한 사람이다. 이런 취지로서 지금 추천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대치동 전세족인데 그 전세 자금이 12억 5천만 원이 되었고 그것 이외에 부인과 함께 그 재산을 합쳤을 때에 한 18억 원 정도 가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이 이제 그 우리나라 국내 최대 로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김앤장에서 네. 이 변호사 업무를 10년 이상 했는데 과연 이 정도 재산이 있는 것이 합당한가? 네. 이런 그 의문을 제기를 하면서 오히려 숨겨진 재산이 더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요즘 같은 때에 변호사가 다른 돈을 숨겨놓는다는 사실 자체가 그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인 것이고 아주 보면은 뭐 이제 그 500만 원짜리 그 상당의 어떤 삼성전자 주식까지 다 그 공개된 걸 보면은 이것 이외의 재산이 있다고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아가 김앤장의 변호사라 한다 하더라도 그 팀에 따라 그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다르기 때문에 김앤장 변호사인데 왜 이것밖에 없느냐 이 또한 그 합당한 문제 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그 공직 후보자가 재산이 많다는 것을 자꾸 그 흠을 잡는다는 그런 것 사실 자체가 저는 이번 정부의 그런 문제, 그러니까 2주택자인 사람은 다 옷 벗어라, 2주택자인 사람은 하나 빨리 팔아라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지 이분이 어떤 자녀 교육을 위해서 대치동에 전세 12억 5천을 살건 저는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더 잘 살고 재산을 늘리는 쪽에 어떤 꿈을 실어주고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자꾸 재산이 얼마나 그걸 가지고 트집 잡는지 저는 전체적인 어떤 그 우리의 이 정부의 기조나 그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우리 국민들한테 좀 목소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산 관련된 내용은 조 변호사님께 별도로 여쭤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주식 관련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보유한 액수가 약 1억 원 상당인데 상당액이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제작하는 회사에 지금 투자가 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특별하게 어떤 뭐 사적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없으면 네. 저기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직위가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신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은 본인이 직접 재판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기업 자체가 헌법재판소에 무슨 사건이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만약에 있고 또 뭐 네. 이해관계의 충돌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당연히 문제 되겠죠. 근데 현재 시점까지 뭐 그런 부분이 드러난 적이 없고, 그다음 전체 재산에서 그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높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 뭐 공직자로서 특별한 재산 상하자는 없는 걸로 그렇게 봐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장으로 임명되고 나면 이 부분은 백지신탁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일단은 되나요? 백지신탁위원회에 문의를 하고요. 거기서 네. 만약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정되면 그냥 보유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네. 않으면 매각을 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상장회사 주식이면 그냥 바로 매각을 해야 되고 비상장 주식일 경우에는 바로 매각하고 싶어도 매각을 못하는 그렇죠. 경우들이 많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백지신탁으로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진욱 후보자 청문회 열리기 전에 지금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는 뭐 익숙하신 용어죠. 지난번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이 후보로 추천한 내용이 무효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이 신문이 모레 열리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공수처 출범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변호사님, 인용이 되면은 그러면 청문회 등등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집행의 속행을 정지하는 결정이 내려질 거기 때문에 그 속행에는 당연히 인사청문 절차 진행이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인사청문 절차는 당연히 중지돼야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지금 아마 야당 쪽에서 제기한 부분에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 그 야당에서 새로 추천된 추천위원이 있습니다. 네. 그 추천위원이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아마 그 부분을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충분하게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을 줬습니다. 근데 당일날 당연히 그 본인이 또 행사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시간 안에 계속 시간을 끌다가 야당이 그 전날에 이르러서야 회의 전날에 이르러서야 후보를 추천을 했고 그래서 그러면 그 전날이라도 본인이 준비하셨으면 돼요. 근데 그게 너무 짧다는 주장이거든요. 그 짧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좀 의문이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대법원장 추천위원회라든가 네.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라든가 그런 중요 인사의 추천위원회가 구성돼서 만약에 진행되는 경우에 거의 하루에 다 첫날에 그 후보 추천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는 특별히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역시 또 기다려 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최 변호사님께 이 부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소재 공수처장 후보, 이 김진우 후보자가 지명이 됐는데 대통령은 이 막중한 과업을 수행할 적임자다라면서 상당히 또 높은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중립성이라든가 전문성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최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점이 좀 우려된다고 보시는 거죠? 사실 지난 정부 박근혜 정부 때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앤장 공화국이다, 삼성 공화국이다라고 하면서 김앤장의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중용을 굉장히 비판적이었는데 이번에 그 신현수 그 민정수석이라든가 네. 그 이번 지금 이 그 김준욱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다 김앤장 출신 변호사입니다. 그것도 참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야당에서 문제 삼는 거는 그런 부분은 지금 문제 삼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예전 박근혜 정부 때에 이동읍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에 지명했을 때에 결국 낙마했고 그 과정에서 지명해서 후보자가 되는 것을 내부적으로 반대했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하나 있고 나아가서 지금 그 최근에 있어가지고는 이번 정부 들어서 법무부 인권국장 개방직으로 해서 검사뿐만 아니고 네. 다른 법조인들을 할 수 있는데 현직에 그 헌재에 있으면서 그곳에 신청을 했다가 물을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연 그렇게 현직 이번 정부 들어서 법무부의 어떤 그 고위직에 신청했던 사람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요청하는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약간 선이 다르다. 네. 뭐 공무원이 다른 직으로 갈 수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진욱 후보가 다른 어떤 정치적 의견을 내뱉은 적도 저는 한 번도 지금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또 네. 거기다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출신 지역도 어떻게 보면 대구고 나름대로 어떤 그 변호사 판사 그리고 또 그 특별검찰에서의 어떤 특별수사관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그런 나름대로의 식견과 경륜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 초대 공수처장으로 올라왔다고 하면은 네. 그 부분의 식견을 한번 믿어보는 것도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국민의 기대에 야당이 부응하는 하나의 네. 방법이지 계속 어떤 그 반대만을 반대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는 별로 없다. 다만 그런 식으로 우려를 제기를 하는 것은 실제 공수처가 출범했을 때에 한쪽으로 치우친 어떤 공수처를 운영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로 이번 이 후보자님이 네. 충분히 그걸 약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나라 공수처가 어떻게 보면 출범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가 오늘 두 분의 토론같이 이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어떤 그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문회 일정 잡히는 대로 다시 한번 좀 짚어보는 순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간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